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주식은 멘탈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업들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전망도 너무나도 밝은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요. 기업이 못해서 빠진 게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억울하게 빠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아마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멘탈 잡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 주식 투자는 운이 아닌 통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했습니다. 자,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물론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13년 중에서 10% 이상 하락장은 7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락장은 그냥 매년 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참고로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은 연평균 성장률이 23%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가는 떨어지지 않겠냐.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않고 꾸준히 투자한 사람은 높은 수익금을 받고 있지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몸살이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폭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채권금리 급등, 코로나 봉쇄, 유가 급등, 유가가 급등하면 운송비도 증가하죠. 제조 단가도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집니다. 누가 봐도 악재만 가득합니다. 당연히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죠. 자, 하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는 그 시점에 항상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었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20세기 들어서 전쟁 여러 번 있었죠. 침체기는 12번 이상이 있었고 5.1 파동이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우존스는 66에서 11,497포인트로 엄청나게 올랐고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 미중 무역전쟁도 있었고 정말 별의별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악재를 뚫어내고 최고점을 70번이나 경신하면서 수익률 27%를 찍었죠. 물론 이건 작년까지 얘기긴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작년, 재작년이라고 악재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악재는 있어 왔습니다. 그 악재가 두려워서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에는 돈을 못 벌었고 리스크를 과감히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은 돈을 벌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팬데믹과 같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반면 소극적인 투자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비관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서 투자를 하지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악재가 가득하다면서 몸을 사리고 있고 누군가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0%입니다. 10%면 7.2년마다 자산이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미래 주식 수익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그마치 100년 통계를 냈을 때 연평균 수익률 1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준은 어느 정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중간중간 폭락장도 여러 번 있었지만 약 100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1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만약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은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재야 될까요? 재기만 하다가 인생 다 갑니다. 100%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하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도 투자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위험하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투자할 타이밍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재작년에 양적 완화 정책으로 막 현금을 겁나게 풀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걱정거리가 한가득이었기 때문이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하는데 뭐 다를 거 없습니다. 그때도 주식 투자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현재 시점만 보면 주식 투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하는 투자는 현 시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 보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 위험성을 줄이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몸살이면서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돈을 버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아예 폐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주식으로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더불어서 주식은 우리 자산 증식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배짱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